한국은 세계 4대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입니다. 코인 사업자들, 거래소들, 그리고 언론. 이들의 공생관계가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키우는 사이에 빚까지 내서 뛰어들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게 정말 투자가 맞는 걸까요?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7월 한 경제방송이 주최한 블록체인 학술회의. 불가리아에서 만든 암호화폐 에터니티의 개발자가 초청됐습니다.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따로 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s or differences is that Eternity is fully decentralized. 석 달 뒤에는 다른 경제방송도 이 암호화폐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편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장 가격이 3,700원이던 에터니티는 방송을 타면서 한 달 만에 7,800원으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플랫폼은 결국 만들지 못했고 작년 7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가격은 86원, 97% 폭락했습니다. 에터니티를 상장해준 국내 거래소는 빗썸입니다. 빗썸은 상장 의견서에서 기존의 주류 블록체인 플랫폼을 세대 교체할 정도의 기술 혁신을 이루어낼 거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의견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이중지불, 잘못된 입출금 피해 등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나쁘게 말하면 그런 코인 그냥 한번 팔아먹거나 홍보 마케팅이 됐다 그러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득이기 때문에. 지난해 국내 5대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로 올린 매출은 4조 9천억 원. 단 1년 만에 10배 넘게 폭풍 성장했습니다. 코인 사업자, 거래소, 그리고 언론. 이들이 코인 생태계를 띄우고 떠받치는 사이 558만 명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참 21년 초에 현금 서비스 받아서 넣고 청산되고 다시 넣고 해서 카드론 위주로 많이 해갔네요. 전체적으로 한 4, 5천, 5, 6천. 이들이 한 건 투자일까 투기일까? 분명한 건 코인은 주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기업 공개 IPO는 기업이 종잣돈 모아서 그걸로 사업을 해서 3년 동안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매출 기록을 갖고 심사받아서 기업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ICO는 그냥 백서 하나 꼴라당 쓰는 거예요. 금융상품이 되려면 일단 발행 주체하고 그 채무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발행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작년 말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 종류는 1,257개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나처럼 순식간에 폭락하고 사라지는 암호화폐들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창한 사업 계획을 내세워서 몇백억, 몇천억 원을 끌어모으지만 정작 제대로 성공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암호화폐 블록틱스. 공연 티켓의 위조를 막고 미리 사재기에서 암표 파는 것도 막겠다며 광고했습니다. It replaces the current fragmented markets for event ticket distribution while reducing costs by 80%. 처음 발행됐을 때 209원이었던 가격은 5개월 만에 2,393원으로 11배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1년 2개월 뒤 업비트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이 암호화폐를 갑자기 상장 폐지했습니다. 상장 폐지될 때 가격은 47원, 고점에 비해 98% 폭락했습니다. 업비트는 3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블록틱스가 기술적 진전이 없었고 오랜 기간 별다른 사업도 없어서 상장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거창한 사업 계획을 내세워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지만 제대로 성공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대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가상 자산 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새 정부는 암호화폐로 번 돈에 대해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원래 내년부터였던 과세도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금지돼 있는 국내 암호화폐 공모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코인도 마치 공모주 발행처럼 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팔 수 있는 아무런 의미 없는 디지털을 내다 주고 저는 정말 불로소득 시장을 완전히 더 키워달라는 얘기고 사실 그 논리면 인터넷 독박장을 막을 이유가 없거든요. 지난 5년 동안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는 327개. 상장 폐지된 이유를 봤더니 시세 조작에 쉽게 노출된다, 사업 성과가 별로 없다, 심지어 프로젝트 팀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유도 있었습니다. 절반은 상장 가격에 비해 90% 넘게 손실이 났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2030 세대가 주식보다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게 오를 땐 크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추락할 정도인데 이 위험한 시장에 너도 나도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건지 2030의 돈이 몰리는 곳을 통해서 2030의 요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노경진 기자입니다. 대학생 조부현 씨. 작년에 1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9달 만에 확인해 보니 93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조 씨는 주식 투자하던 돈을 다 빼서 가상화폐에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퍼센트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시장 자체가. 이런 시장이 없겠다. 왜냐면 되게 막 투자의 기회는 잘 오지 않고 큰 이런 기회는 보통 10년에 한 번씩 온다고 다들. 3천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52조 원. 그런데 석 달이 지난 3월에는 절반인 26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가상화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월 가상화폐 하루 평균 거래액은 18조 7천억 원. 코스피 개인 거래액보다 3조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국내 주식 아예 뺀 거는 한 2-3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차원이 다른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에 한번 들어오면은 주식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를 땐 가파르게 오르지만 반대로 떨어질 땐 빠르게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건 주로 2030 세대입니다. 번 노동의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 적금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그건 옛날 말인 것 같고. 취업도, 결혼도, 내 집 마련도 모든 게 불확실하고 미래는 어둡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면 나는 내 집도 없을 거고 안정된 소득도 없을 거고 연금도 없을 텐데 여기서 한 방을 노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젊은 세대들. 거품을 경고하는 것 말고는 우리 사회가 자신 있게 답해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